상악동 상술 후 주의사항. 덩어리진 코피가 나올 수 있으며 콧물이나 코피가 나올 경우 절대 코를 풀지 마시고 젖은 수건이나 휴지로 닦아내기만 해주십시오. 우선 상악동 네.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상악동은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가 숨을 들어쉬면 이 상악동, 부비동 중에서 가장 큰 게 상악동인데 상악동 안으로 그 들숨이 들어가서 굉장히 따뜻하고 스밀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제 안이 비어 있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체 역학적인 역할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상악동 부위가 예전에는 임플란트 수술할 때 피하는 부위였다가 이제는 뼈로 감싸여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우리가 적절하게 점막을 올리고 뼈 이식을 하면 내 뼈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는 활용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은 우리가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부위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악동 부위를 우리가 공략하고 활용하는 공간이 됐는데 그만큼 상악동 뼈 이식이 이제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루틴하게 시술하는 부위가 됐습니다. 특히 어금니 쪽, 위쪽의 어금니 쪽은 작은 어금니에서부터 큰 어금니까지 상악동 사이즈에 따라 환자마다 다르지만 거의 한 50%에서 80% 정도는 상악동 쪽을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어금니 쪽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상악동염이 있거나 뭔가 그 안쪽에 콧물이 차 있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점막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게 되거든요. 보통 건강한 경우에는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경우에도 통증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상악동염이 이미 있는 경우에 상악동에 자극을 주면 압력이 확 올라가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눈 밑에까지 압력이 올라가서 굉장히 두통 그리고 욱신욱신하는 광대까지 뻗치는 통증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약 처방 먹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거의 대부분은 통증은 없을 거고 우리가 잘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뼈가 잘 생기는데 가끔 이제 점막이 부풀렀다가 가라앉는 경우 콧물이 좀 많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코피가 가끔 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점막이 작은 출혈이 되면 그러면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내지는 이렇게 돌리면 가끔 피가 쪼르륵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악동에 피가 고여 있다가 이제 피가 흘러 넘쳐서 이제 피가 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닦아주시고 눌러주시고 지혈을 해주시면 코피는 금방 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가 날 때 코를 확 푸는 거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상악동 뼈 이식을 하면 코를 확 풀면 압력이 굉장히 세게 상악동 부위에 가해지기 때문에 뼈 이식한 부위가 터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콧물, 코피가 나더라도 코 확 풀지 말고 그냥 닦아만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를 확 풀면 상악동이 터질 수 있으니까 코 푸는 거를 3주에서 4주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번 놀이기구, 비행기 타기, 코 푸는 행위, 풍선 불기 등 압력이 가해지는 행위는 피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풍선이 안 불면 되고 코 푸는 행위는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비행기 타기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근데 그런 경우에 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기압이 변화가 생기면 그 압력 때문에 상악동 부위가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행기 타는 것보다도 코를 풀고 축축 빨고 후후 부는 게 사실 더 안 좋기는 합니다. 이제 압력이 음압, 양압 둘 다 안 좋거든요. 그런 압력들이 상악동에 가해졌을 때 뼈 이식한 부위가 점막이 갑자기 부분적으로 터져 있는 경우가 빵 터지는 경우가 있겠고 얇은 부위가 터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는 지금 고리식재들이 그 상악동 위에 있는 그 구멍을 막지만 않으면 다 잘 안 옵니다. 언제 상악동 합병증이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상악동 안에 있는 점막이나 안 좋은 것들이 털이 있거든요. 선모가 이 상악동하고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구멍 쪽으로 계속 그 위쪽으로 이물질 같은 거를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큰 이물질이 그 구멍에 딱 막혀버리면 그 안이 막힌 공간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돼요. 혐기성 세균이 확 늘어나면서 코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끔 좋은 뼈 이식제를 활용하고 또 너무 과도하게 뼈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상악동 뼈 이식으로 인한 합병증은 잘 발생 안 하고
게다가 비행기 타거나 놀이기구 타거나 쭉쭉 빨거나 후후 부는 거를 초반에만 좀 피해 주시면 그런 큰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악동 수술했는데 비행기 타도 돼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타셔도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비행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코 속에서 염증 냄새 나는 느낌이 난다면 전화 후 내원해 주십시오. 충농증 비슷한 증상이 뼈 이식한 재료가 안에서 뭔가 위에 딱 그 구멍을 막게 되면 그러면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배출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확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비인후과 협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이비인후과에서 잘 처치만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또는 약 처방으로도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에 코 속에서 뭔가 썩은 매캐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약 처방 또는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해결이 쉽게 됩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묵혀놨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얼굴에 멍 혹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나 2, 3주 내에 회복됩니다. 멍이 나타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상악동 뼈이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뼈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 또는 치아를 염증이 있는 부분을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에 가끔 발생합니다. 보통 염증이 진행 중일 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에 멍이 드는데 그거는 우리 몸이 염증 세포들이 쫙 모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직후에는. 그때 폭발적으로 이제 피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염증 이제 세포들이 모이면 그것 때문에 붓는데 그게 이제 가라앉는 과정에서 피가 고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저 안에서 피가 고인 게 이제 흡수되는 과정에서 그 피가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멍이 드는 건데 그게 이제 여성분들, 살이 얇으신 분들일수록 잘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끔 위에 수술했는데 목까지 멍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목 아래가 부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이제 수술한 치과병원 또는 응급실에 달려가셔야 되지만 여기가 부으면 그때는 막 숨 쉬는 것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응급 상황인 거고요. 그냥 멍만 아래쪽으로 든 경우에는 그때는 2, 3주만 기다려 주시면 멍은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i!